자, 1번, 2번 설명 필요한 거 있는 사람? 둘 다? 자, 1번은 그랬나? 한근이 마이너스 2잖아? 한근이 이승민 똑바로 앉아. 한근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12일 때 했으니까 한근을 마이너스 2, 나머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12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세 근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그 다음 두 개씩 곱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B. 그 다음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12.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승민, 너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자게 해줬다며 쌤이. 수업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똑바로 수업 들어. 눈 뜨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아야 되고, 요것도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제곱의 합과 이걸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12 빼기 10이니까 0이네.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0.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0이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6의 제곱 36 해서 다시. 알겠어요? 이승민 똑바로 앉아서 들으라고 했지? 적었어요? 자, 그럼 2번 4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120의 한 흑은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제곱 빼기 5 오메가의 값은, 자, x제곱 빼기 5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4 곱하기 a 더하기 6 빼기 120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빼기 120은 0.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10a 마이너스 96은 0이 되지. 이승민, 지금 설명 시작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네 이름은 세 번째 부르고 있어. 눈 뜨고 턱 빼지 말고. 자,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면 96이면 6하고 16? 6하고 16. 그래서 작은 쪽에 마이너스. 이승민, 수업 듣기 싫어? 내보내줄까? 아니, 집에 보내줄까? a 빼기 6 곱하기 a 더하기 16은 0.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6은 0이 되고, 요거는 6일에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여기서는 전부 다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두 허근을 오메가, 이거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니까 그럼 오메가의 제곱 빼기 5 오메가 더하기 16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빼기 5 오메가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답이 그래서 2번. 적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승민은 안 적어도 되니? 자, 3번 3x 4제곱 더하기 7x 세제곱 빼기 14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은요. 자, 이렇게 개수가 좌우 대칭인 형태의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로 반대된다고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럼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 x에 0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 안 해? x에 0을 대입하면 3은 0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x의 해가 0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이 식에서는 x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가운데 항이 x제곱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잖아. 대칭이 축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7x 빼기 14 더하기 x분의 7 더하기 x 세제곱분의 x 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는 0. 그래서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 그러면 3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4는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3을 분배해서 마이너스 6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4는 0이 되고요.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반복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을 a라고 하면 3a 제곱 더하기 7a 그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3, 1에 7이 되려면 얼마면 되냐? 4, 5, 4, 4, 5 그래서 플러스 12 마이너스 5가 되면 7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3a 빼기 5 곱하기 a 더하기 4가 0이 되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면 x 3x 더하기 x분의 3 빼기 5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는 0이 되고요. 아까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x를 나누어도 됐듯이 양변에 x를 곱해도 어차피 우변은 0이니까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 x 하나 여기에 x 하나를 다시 곱해줍니다. 그러면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각각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25 빼기 이건 허근을 가지네. 이게 25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연구가 작잖아. 그지? 여기서 허근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은 실근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52가 되나? 답이 그래서 5번이네. 저기 25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판별식. 그 밑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 그 밑에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허근이란 말이야. 네. 그럼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요거는 판별식 D가 얘 작으니까 4분의 D가 D 프라임의 제곱 4 빼기 1이니까 정보가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실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근각 개설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근이 나오고 첫 번째 2차식은 두 번째 2차식에서 실근이 나오니까 그 두 번째 2차식에서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구하는 거죠. 사 번 더 설명이 필요하나? 어? 예. 4번 틀린 사람. 세임님한테 된다. 진짜 별로네. 4번은 그냥 인수분 하면 되는 건데. 인수분해는 못했어? 1 대입을 못한 약사. 이야. 이거는 뭐 약 그거 뭐냐 보기 자식도 아니고 상관관계 같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증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아, 마이너스 1. 어? 1. 아. 자 4번은 0이 되는 값이 뭐가 있어?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1,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에서 0. 그러면 주어진 식이 x 빼기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7이 되는 거죠. 이게 0. 그러면 한 이걸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서 그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걸 베타하고 감마라고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2.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7. 아 이거 해를 구해야 되겠구나. 알파 베타 감마를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해가 인수분해는 안 되고 x는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풀마 루트 b 프라임이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7은 1 풀마 8이니까 2루트 2네. 그치? 그러면은 알파가 1 잠깐만 알파 베타 관계 있나? 알파가 제일 작네. 그럼 알파가 1 빼기 2루트 2. 그 다음에 베타는 가운데니까 1. 그 다음에 감마는 1 더하기 2루트 2.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그러면 1 빼기 2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루트 2.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고 4가 되네. 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정해지는지 알겠지? 문제에서 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베타고 그 다음 감마라고 했으니까.
다 적었어요? 아니요. 답은 말고 다 적었지, 승민아. 자, 오늘 제일 큰 수학은 3번입니다. 상관방 정식 푸는 거 배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진도 (161페이지) 봅시다. (161페이지) 2차 부등식. 여기서 2차 부등식 164쪽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61쪽 2차 부등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의 범위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 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형태일 때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 형태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2차 식이 0보다 크다 또는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해는 2차 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자, 이거는 A가 2차항의 개수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0보다 크다 하지 말고 이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이거 뭐가 되죠? 자,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지? 뭐 그래프가 x축보다 그 해가 이게 흑원을 가져가지고 x축하고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서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에서 이거의 그 0과 x 절편 이게 y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x 절편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고 봅시다. 알파가 베타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면 y가 0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y하고 이게 같으니까. 그치?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이야? y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이지? 이게 y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지. x축이 y축이 어딘가 있을 y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y축이 뭐 이쯤 있다고 하면 y가 양수인 부분 어디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일 때 그지? 그래프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 파란색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x의 값들은 어떤 것일까? 이것들이지 그지? 여기하고 또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응하는 x의 값들은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으면 여기를 하얗게 비워두면 되고요.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이거는 영어로 하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일 때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큰 범위가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그 y 그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가 0보다 큰 부분,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x의 범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잖아. 요거에 대응하는 x의 범위는 이쪽이고 요거에 대응하는 x의 범위는 이쪽이잖아. 이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y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y가 0보다 큰 부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알겠어요? 그래서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a가 양수일 때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 아니고 이게 0보다 크다. 이러면 해가 0이 되는 건 뭐야? 2, 1 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되겠지? 그러면 더 작은 값이 마이너스이고 더 큰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게 해가 된다는 거야.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의 해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바로 여기지. 이 부분이잖아. 여기에 대응하는 x의 범위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해는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큰 부분,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해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인 부분,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A가 음수일 때는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A를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겠지. 음수까지 같이 배우려면 헷갈리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어서 0보다 크다일 때 작은 거와 큰 거 사이가 되고 0보다 작다일 때 작은 거가 작고 큰 거보다 크다야.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경우만 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외우고, 음수일 때는 전체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해는 어떻다고?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큰 범위, 0보다 작으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가 해가 됩니다.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한 다음에. 알겠지? 그럼 x조가 안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해가 특수한 경우, 뭐 해가 수 전체이거나 해가 수 하나이거나 해가 없거나 그런 거는 다음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학 지나와서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때까지 돼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는 두 군데에서 만나면, x축 두 군데에서 만나면, 즉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야?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이 2차 함수로 치면 x축에서 두 군데, x축하고 두 군데에서 만났을 때. 알겠지? 자, 여기에 만약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경계선의 값이 해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 까맣게 칠해지겠지? 그게 지금 나와 있는 2번. 판별식이 d보다 큰 d가 0보다 큰 경우에 2차 부등식의 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그 넷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에 따라서 네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서로 묶어서 기억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서로 묶어서 기억하면 돼요. 부등식에 부등호에 등호가 있으면 해에도 등호가 들어간다. 부등식에 등호가 없는 부등호면은 해에도 등호가 없는 부등호가 들어간다라고만 기억하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묶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0보다 클 때, 그때는 어떻다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범위. 작은 거보다 작거나 작으면서 더 동시에 클 수는 없으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는 큰 범위. 그 다음 그 부등식이 0보다 작다의 범위는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사이. 알겠지요? 이거는 해를 표현하는 형식은 외워두세요. 그 다음 만약 판별식이 0이면 D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D가 0이면 이때는 그래프가 X하고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D가 0이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0보다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알파 빼고 다지. 그지? 이거는 좀 해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단원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를 표현하느냐? 이때는 한 점에 만나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뭐야? 그래프가 부등식이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범위는 그래프가 함수로 쳤을 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x의 값들의 범위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어떤 거야?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이거는 알파 빼고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D가 0일 때는 어떤 식 뭐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것도 돼요. 크거나 같으면 x축하고 만나는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모든 실수인 겁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판별식이 f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알파하고 베타가 만나서 한 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작다의 해는 없고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작거나 같다는 해가 x는 알파 숫자 하나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알겠지요?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는 전부 다 모든 실수가 되고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의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IXO가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5 어디냐 이 책의 교재의 165페이지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에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의 경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등식의 해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또는 크거나 같다의 해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는 부등호면은 답에서도 해의 범위에 부등호에 등호를 넣어줘야 되고 부등식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 부등호면은 답에서도 범위에 부등호가 등호가 안 들어가는 부등호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작은 거, 큰 거 사이다. 라고 해를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지금 그래프가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한 경우 우리가 생각했잖아? 2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지. 그럼 다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호를 다 바꾸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부호를 다 바꾸면서 부등호까지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지고 직접 문제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필수 12번. 두 이차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보자. y는 fx는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점이고 y는 gx는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요게 y는 fx 이거는 y는 gx 만나는 점이 여기가 2 그다음에 이 교점의 x좌표가 3 그다음에 이거는 4 이럴 때 fx가 gx보다 크다 이거야. 자 1번 fx가 gx보다 작다. fx가 gx보다 작으면 그래프로 보면은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게 fx가 gx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야? fx의 그래프가 gx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지. 이 부분. gx는 이렇게 위에 있는데 fx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다른 구간은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파란 선이 빨간색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의 범위는 어디야? 여기는 0이니까 0하고 3 사이인 거지. 그래서 x가 여기 등호 없으니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경우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면 fx하고 gx가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둘 다 양수인 부분, 둘 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둘 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은 fx는 0보다 큰데 gx는 0보다 작아요. 그치? 이 부분은 0하고 4 사이 이 부분은 0하고 3 사이, 4 사이 이 부분은 gx가 0보다 큰데 fx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다가 여기부터 이만큼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4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둘 다 양수인 구간입니다. 그치? 그래서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이 구간 0보다 작은 이 구간은 g만 음수고 여기는 f만 음수입니다. 이때 c는 양수지.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구간은 둘 다 양수인 구간이구나 둘 다 음수인 구간인데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없고 둘 다 양수인 구간은 이만큼. 만약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지? 어떻게 문제 푸는 건지? 선생님 2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경우 네.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려면 fx가 양수이고 gx도 양수인 구간이거나 아니면 fx가 음수이고 gx도 음수인 구간이야.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은 그 함수로 쳤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fx가 양수인 구간이고 x축보가 아래에 있으면 fx가 음수인 구간이야. 그럼 둘 다 양수인 구간은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 이 왼쪽 구간은 fx는 0보다 큰데 gx가 0보다 작아서 아니고 이 가운데 구간은 fx는 0보다 큰데 gx는 0보다 큰데 fx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니고 바로 이 2부터 4까지의 구간이 2부터 fx가 양수인 구간이고 이 4보다 더 커지면 gx가 음수로 내려가지. 그래서 둘 다 양수인 구간은 2부터 4까지의 구간입니다.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없어요. fx가 음수인 구간이 0에서 2인데 그 구간에 gx는 양수입니다.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하면은 0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구간도 됩니다. x는 0도. 이때는 둘 다 0이니까 곱하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x는 0도 되고 그 다음에 x는 여기 그러니까 x는 0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그 부등식이 0보다 큰 부분은 그래프가 x축보다는 위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x의 범위. 그 다음에 부등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구간의 x에 대응하는 x의 범위. 그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3번 이제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풀이. 자, 13번에 1번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 x의 제곱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몽땅 이항에서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몽땅 이항하면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기 오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 뭐와 뭐로 나누면 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2. 그치? 이러면 두 개부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럼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작은 값은 어떤 거야? 0이 되는 값 중에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큰 거는 3. 3. 0보다 크지?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플러스 3보다 크다.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답에도 등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승민? 안정민? 무슨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 이승민 솔직하게 말해봐. 잘 모르겠으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왜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 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인지 알겠어? 위로 아래로 블록하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래로 블록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니까 그래프에 그 함수로 쳤을 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 0이 되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는 크다라는 큰 구간이라서 손갈. 리모컨 없어. 리모컨 누가 가지고 있어? 아니 저번 아까 저쪽 방에서 갖고 와서 키고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 훔쳐야 돼요. 저쪽 방이 어딘지 말을 안 해주면 사람 어떡해. 나도 까이시 몰라. 근데 거기 저쪽 방이라고 어디를 가야지. 거기 사람 있는 방식이야. 이거 찍히고 있어. 이거 찍히고 있어 지금. 사진만 괜찮아. 홈워크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홍보카. 교실 불러다니길래. 쌤, 너무 춥다고? 제가 리모컨을 조정할게요. 왜 얘가 지금이 딱 좋아.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은 이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음수지?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다 바뀌지?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64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62예요. 이에요. 그래 13번은 2번. 64가 아니라 62에. 응? 내 책이 64인데? 나이스. 너희 책이 62야? 예. 나이스. 62? 티가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잠깐만 62가 맞나? 이거 신고. 이게 일단 신고. 너희들 책 있는 대로 봅시다. 내 책은 64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채연아 그지? 여기 64지? 어쨌든 자 이렇게 이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62면은 16이 되려면 62가 2 곱하기 31 말고 또 있나? 62가 아닌 것 같은데 64라고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6 곱하기 4 그럼 10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아 완전 제곱식이구나. 64라고 하면 이게 x 빼기 8의 제곱이지. 요게 0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치? 바꿔요. 어? 64로 바꿔. 아유. 이번에 상수항을 64로 바꾸세요. 자, 그래서 x 빼기 8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x축하고 8인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x가 8일 때는 0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은 8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x가 8은 아닌 모든 실수. x는 8이 아니라 인 모든 실수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것도 2항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2차항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전체에 마이너스 곱해서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공식으로 해를 구하면 됩니다. x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x는 뭐야? a분의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36. 아, 허근이네. 허근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하고 안 만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전부 다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x조가 안 만나니까. 그럼 0보다 큰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어디야? 없지. x보다 아래쪽에 내려오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거는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저번에 그래프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는 거잖아. 자, 부등식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했어? 함수의 부등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x의 범위. 부등식이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는 그래프의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즉 y가 음수인 부분에 대응하는 그래프의 x의 범위. 알겠지? 그게 기본 원리야.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자, 그 다음 14번. 열심도 어디까지 나가요? 어? 열심도 어디까지 나가요? 내가 164쪽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번 1번 x의 제곱 빼기 4의 절대값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x의 절대값이 있지. 이때는 방정식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눠요. 그러면 해의 범위에서도 x가 정해진 범위 안의 부분만, 해 중에서도 x의 범위에 정해진 부분에서만 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0이 되는 건 0이니까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지. 작으니까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요거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지. 요거 전체가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때는 이게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0이 양수니까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이때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 요거는 다 있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다
진도 나가 보고 말 거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얼마 되는데요? 응? 오답 노트? 그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얼마 돼요?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응? 얼마 돼요? 얼마 안 될 걸? 열 문제도 안 될 걸? 그걸로 오답을 오답 적을 게 없으면은 아까 내가 했던 그거 개념 정리해 적으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 음? 445번 같네요. 아니 444번 같아요. 홈워크에 네. 내가 저번에 숙제가 홈워크 몇 번까지였지? 178쪽에 432번까지였지. 네. 현장가. 그러면 442번까지. 한장 반인가? 440 2번까지요. 2번까지. 응? 442번까지. 아, 저 200문제 풀어야 돼요. 제발요. 아, 하루에 20문제 쓰게 되잖아. 근데 그거에서 별표가 5개씩 있어. 거의 15문제밖에 안 푸네. 444번까지만 하자. 저 고맙고 많이 해주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현장 갈 수도 있어요. 활용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해요. 어때요? 저희 모든 게 활용이 200문제 풀어야 돼요. 응? 아, 446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까지 하면 일단 나중에 내가 쉬는 시간에 이젠트 먹어 당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있겠는데. 나는 부담이란 말이야. 이건인데 원래 숙제 없애라 할 수 있어. 하던데 영쌤. 이상쌤은 쌤이 나도 내가 담임인 줄 알았어. 얘랑 형이랑 문제 푸시라고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똑같이 x가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0보다 작으면 이게 0쓰니까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의 마이너스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어떻다고 했어?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라고 했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 중에서 요 범위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아무데나 한 군데 0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게 양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이번에는 작은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요건 안 되지. 요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저렇게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요? x 마이너스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 모두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범위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이고 부등식이 0보다 작다는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다. 그래서 그거를 외워 들어간 거잖아. 그게 기본 원리라고. 왜 그렇다고 했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제형하는 x의 범위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3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보다 작다. 요것도 이제는 범위가 1이 기준이 1이지 x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여기 음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3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항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2, 3의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그래서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범위하고 겹쳐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이 구간에서의 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절대값 아닌 양수가 되는 부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양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3x 빼기 3보다 작다.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 곱하기 x 빼기 5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때는 x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되지. 요거 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에서 여기서 1보다 작고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합치면 중간에 빈틈없이 다 되지. 5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갑자기 이었다가 일로 변해요. 응? 왜 저기서 이 구간에서 해가 이거니까 이거 두 개 종합해서 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일로 변해요? x가 1보다 작을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니까 1보다 큰 부분은 빼야 되는 거예요. 팩트 안 쓰죠. 가려면서 두 개인 거예요? 어?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아니 아 이거 다 같아요.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해가 보기 아니 요거고 두 개인 거예요. 아니 요거 두 개 합쳐서 답이 이거 하나라니까. 아, 아 네모를 두 개 썼어? 네. 결과만 버리 그런 거야. 설명 안 듣고 중간에. 무슨 한시 복수하는 거 되게 많아. 아 이거 필수 15분 이거 활용이잖아. 아, 네, 너무 어려워요. 해보니까 안 어렵대. 아거스트 하면 잘하면서. 15번이 활용이랑 평균을 버리세요. 안명다 이거 할수 있어요. 버리기 싫습니다. 중요 이정도는 활용 안 15번 오른쪽 그림 같이 가로가 30m, 세로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다.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들어갈 때 최대폭을 구하시오. 길의 폭을 x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한쪽으로 밀면 가로가 30 빼기 x, 세로는 20 빼기 x가 되겠지? 그래서 30 빼기 x 곱하기 20 빼기 x가 200m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200보다 그거나 같다. 전개하면 600 빼기 20 빼기 30이니까 빼기 50x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4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이거 얼마가 오면 되냐? 40하고 10 하면 되나? 40하고 10에 마이 하면 되지. 그래서 x 빼기 40 곱하기 x 빼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작은 거가 작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 문제에서 길의 폭은 20보다 작아야 되지. 그리고 결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x가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말을 안 해도 이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요거에 속하는 거 x가 0보다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의 최대폭은 10m가 되는 겁니다. 쌤, 시간이에요. 아직 30분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태경이랑 민재랑 활시경랑 누가 이겨? 비켜줘 좀 아직 진행이 못 찍었잖아. 혜경이가 이기지. 아니 둘 다 비실해서